안녕하십니까, 주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자가격리 며칠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날짜를 쉬지 않습니다. 7일날 나간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일단 씻었습니다. 목욕을 한 2시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가격리 중인 김총수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희의 자가격리가, 저희들이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는 게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지고 프랑스로 도망갔을 때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총수가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때도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집에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몰래 잠깐 이렇게 산책을 하고 들어와서 저는 누워있고 총수는 그냥 누워있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비슷한 생각이, 왜 내가 도망간 것도 아니고 왜 피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숨어 있는다는 생각이 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별일이 없었어요. 밥도 별로 먹고 싶지도 않고 다른 것도 먹고 싶지 않고 별일이 없었습니다. 책을 읽었고요. 기사를 봤죠. 기사, 제가 이 얘기는 하나 하고 싶네요. 순수한 음악방송이니까. 대선 댓글 공작 국정원 직원 위증 혐의 무죄 확정. 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받았습니다. 김하영 씨. 18대 대선 당시에 선거 개입해서 댓글 달다가 걸렸던 그 김하영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이었어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오피스텔에서 댓글 공작을 하다가 그 민주당 사람들한테 발각이 됐죠. 그런데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요.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수면 위에 올랐는데 그때 검찰이 어떻게 했냐면은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못하게 했죠. 이 김하영 씨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됐어요. 아니, 죄가 없다고 묻지도 않았어요, 검찰이. 그리고 누구를 물었냐면요. 그때 오피스텔 밖에서 이 문제를 고발한 민주통합당 의원들, 진선미, 이종걸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수사했습니다. 국정원에서, 검찰에서. 그때 정권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이 김하영 씨가 바꿨어. 정권이 바뀌자마자 2017년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재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공소시효가 넘어가고 위증 혐의로 기소됐어요. 왜 그러냐면 재판에 나가서 국정원에서 그렇게 조직적인 댓글 조작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허위 증언을 했거든요.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김하영 씨 컴퓨터에 뭐가 있었냐면 이슈와 논지라는 문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위에서 전자우편으로, 그러니까 이메일로 지시 사항을 받고 그걸 가지고 계속 댓글을 달고 그랬어요. 댓글을 달았는데 이 부분이 1심에서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어요. 기억에 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위에서 시켰다고 하는데 모두 허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1, 2심 무죄 받고 결국은 무죄를 받았어요.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공작, 그러니까 댓글 조작 사건 일으킨 국정원 직원은 무죄야, 무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마피아 두목이 너 저 사람 찔러버려, 그렇게 했더니 찔러러 간 조직원은, 실제 그 행위를 한 조직원은 아무런 죄를 받지 않았어요. 김하영은요, 댓글 조작요, 경찰서에 이렇게 조사받으러 왔다 갔다 하더니 경찰서에서 제대로 수사도 안 했어요. 그때 수사과장이 권은희였잖아요. 별로 열심히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남자하고 연애해가지고 결혼했죠. 이 가정을 이루고 잘 삽니다. 얼마 전에 승진하려다가 제가 한마디 해가지고 이게 승진은 좌절됐는데 김하영 씨 잘 살고 있습니다. 무죄 받았다고요. 축하할 수는 없잖아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정보기관의 대선 개입은 그 어떤 범죄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이걸 묻지 않고 우리가 면죄부를 줬어요. 그때 박근혜 검찰이 댓글을 단 김하영은 전혀
문제 삼지 않고 그걸 고발했던 민주당 의원들 모셔다가 기소하고 재판했습니다. 그게 오래 걸렸어요. 2017년 정권이 바뀌어도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단죄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진우였어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좀 작아지지? 시간이 가니까 좀 기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